오전에는 그 대법원장의 그 거짓말이 사법부 불신의 큰 원인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가장 존경하는 그 우리 그 김병로 대법원장의 그 6.25 전쟁 시대 이승만 대통령의 사법부 비난 발언에 대해서 억울하면 항소하시오라는 답을 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의 상징이 됐습니다.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말의 무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의 무게를 대법원장이 너무 가벼이 여겨서 소속 고등부장을 탄핵이라는 단두대에 올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찾는 의원들과 언론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 일환으로 후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항상 명심해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법부 불신의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특정 코드 인사 지적에 대해서 특정 모임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편향되었다고 단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정 모임 출신 판사들이 요직에 계속 집중해 앉고 또 특정 모임 출신이 인사상의 예의로 인정된다면 이것은 사법부 신뢰에 큰 저해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PPT를 보시죠. 국제인권법 연구에 460여 명이 있는데 전체 판사의 14%입니다. 그 중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97명 중에서 34명이 국제인권법 연구 출신입니다. 34%. 법원 행정처 판사 12명 중에 5명, 42%.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10명 중 4명, 40%.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 24%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정도면 과거 군의 하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속 판사들의 말은 변론으로 하고 대법원에서도 보면 11명의 지금 현재 임명된 대법관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11명 중에서 7명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진보 성향의 대법관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원장 성지용 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1, 2차 활동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입니다. 고영금 형사수석부장판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1차 위원이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송경근 민사 1수석부장판사 2018년 6월에 법원 내부망에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들이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서울중앙법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에서 형사수석, 청주부장에서 민사 1수석, 과거 이와 같은 인사 관행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 파격적인 인사가 있은 적이 없었죠.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만 윤정섭 부장판사는 이제 판사들 사이에 윤정섭 대법관으로 불린답니다. 6년을 근무해서 김미리 판사도 4년을 근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적 인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각종 인사에서 특정 모임 소속의 그 판사들이 혜택을 받고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당사자 사이에서도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냐 아니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경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각하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 위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고 법원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법관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법관의 독립엔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독립도 중요합니다. 또한 법관의 독립에 있어서는 표면적인 독립성, 공정성도 중요합니다. 특정 모임이 이렇게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그게 그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수벌검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뭐 느닷없이 갑자기 뭐 벌금에 대해서 부자는 벌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벌금을 적게 내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수벌금제가 도입됐는데 일수벌금제가 그 독일, 프랑스에서 도입된 연유는 잘 아시죠? 아시죠 내용을? 예. 어떻게 도입되는지 아시죠? 예.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1년 이하의 단기 구금형은 형사 정책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나 제 사회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단기 구금형을 선고하는 대신에 단기 구금형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여하자. 그게 일수벌검제의 도입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 여기서 그 벌금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한 벌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와 같은 이 제도의 취지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왜 서구에 들어온 취지는 논의가 안 되고 갑자기 있는 자 없는 자를 양분하는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형사 정책의 문제가 이제 파퓰리즘적인 논란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우려를 저는 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양위원회에서 일수벌금제를 비롯해서 이제 벌금형 전반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의도 충분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데에도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형벌로서의 벌금이라는 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럼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이 부자의 경우는 더 중요해지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벌금이 적게 되면 이 자체로 불평등이 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고민이 아주 좀 더 많은 검토와 국민적으로 단기 구금형에 대해서 일수벌금으로 환원한다는 합의가 필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도 철학적 국가적인 철학이 또 함유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같이 깊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쟁점에 대해서는 도입되기 전에 충분한 공론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